는 인텔 SGX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인텔 SGX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본 건 두 번째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SGX가 왜 안전한지에 대해서 좀 시스템 아키텍처를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나 실링에 필요한 메저먼트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어테스테이션이랑 실링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그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 공부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음 주에 또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부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텔 SGX를 알기 전에 그 전에 사용했던 기술들인 SE랑 TPM이라는 기술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우선 SE Secure Element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결제 같은 그런 중요한 보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거의 마이크로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웨어 어택 같은 악성 코드로부터 데이터나 응용 프로그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장 용량이 좀 작고 처리 속도가 늦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TPM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관련한 기능만 제공하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양한 변조 방지 메커니즘 이런 게 있어서 암호화에 아무튼 특화된 프로세서고요. 그런데 암호화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고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라서 이것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GX 같은 뒤에서 설명할 TEE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 SE와 TPM을 같이 사용해서 중요 데이터는 SE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암호화 기능을 TPM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 SGX는 이 TE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TE는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에서 격리된 환경을 만들어서 운영체제랑 병렬 실행을 하게 되고요. 격리된 환경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어테스테이션 같은 인증을 통해서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보안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텔의 SGX와 ARM의 트러스트 존이 있는데 저는 인텔의 SGX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텔 SGX가 뭐냐면 인텔에서 제공하는 CPU 명령어 코드입니다. 인클레이브라고 불리는 메모리에서 분리된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 분리된 환경, 인클레이브는 운영체제나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한 어떤 수준의 권한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클레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공격 범위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OS나 하이퍼바이저 같은 그 시스템이 만약에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제 해커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인클레이브를 사용하는 SGX는 혹시라도 시스템이 침범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암호화가 돼 있어서 볼 수가 없고요. 유일하게 이제 공격 범위가 하드웨어에서 올라올 때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끼리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약간 그런 통신을 할 때만 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격 범위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PRM (Processor Reserved Memory는 물리적으로 D램에서 그 특정한 부분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클레이브 코드 및 데이터를 그곳에 저장을 해서 그곳에는 다른 소프트웨어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EPC는 그 PRM에 속해 있는 그 서브셋 메모리인데요. 결국 이 SGX 또한 기존 컴퓨터나 그 OS가 사용하는 주소 변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4KB의 페이지들로 인클레이브 코드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 4KB 페이지들로 구성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인클레이브가 아닌 다른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D램의 특정 부분을 PRM으로 묶고 그 내부에 EPC, 그래서 그 EPC는 4KB의 페이지들의 모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EPCM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PCM은 페이지 캐시 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클레이브 할당은 기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OS의 주소 변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SGX에선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믿을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당했는지 하는 이러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EPCM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이 EPCM에는 세 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밸리드 필드가 하나의 비트로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이 비트 값이 0이면 지금 어떠한 인클레이브도 이 페이지에 할당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1이면 어떤 인클레이브가 할당이 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인클레이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밸리드 값이 1이면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PT는 페이지 타입인데요. 이 페이지 타입은 이 페이지가 의도된 용도가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TP-REG랑 TP-SECS가 있는데요. REG 같은 경우는 레귤러의 줄임말로 그냥 인클레이브 내부에 보호해야 할 데이터나 코드가 이 REG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SECS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ECS는 인클레이브의 전체적인 메타 데이터인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EPCM의 페이지 타입에 PT, SECS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인클레이브를 만들고 할당하고 해제할 때마다 항상 사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고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 페이지들도 전부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연속되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EL 레인지, 인클레이브 리니어 어드레스 레인지라고 하는데 똑같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주제였으면 이건 버추얼 어드레스 공간으로서 똑같이 페이지 테이블로 리얼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게 되면 EPC로 변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GX 인클레이브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주소 변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 그런 공격들에 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보안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핑 어택을 막기 위해서 항상 특정한 버추얼 어드레스 공간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EPC 페이지가 할당이 되면 이제 예상되는 가상 주소, 그러니까 주소 변환했을 때 예상되는 가상 주소를 EPCM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소 변환한 결과 EPC 페이지의 가상 주소를 아까 저장해놨던 결과인 그 가상 주소와 비교를 해서 일치할 때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들이 어떻게 쓸 건지 액세스 권한을 작성자가 의도한과 일치하도록 해서 다음과 같은 메모리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클레이브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맨 처음에 eCreat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인클레이브를 할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바로 사용해서 인클레이브 내부에 있는 코드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add랑 이 expand를 사용해서 필요한 코드나 데이터를 로드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메저먼트도 얻어와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init을 사용해서 초기화가 완료된 이니셜라이즈가 된 그 상태에서만 이제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크리에이션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 create 명령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인클레이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당되지 않은 EPC 페이지를 새로운 인클레이브의 SECS, 아까 앞에서 말했던 컨트롤 스트럭처입니다. 이걸로 바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할당시킬 EPC 페이지의 베이스 어드레스랑 사이즈를 이 SECS에 넣어주는 겁니다. 베이스 어드레스랑 사이즈가 있으면 그 페이지의 시작 주소와 그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create는 이 SECS에 초기화된 정보를 검증한다 써놨는데, 혹시나 이 베이스 어드레스나 이 사이즈 같은 게 이 주소 변환 체계에 어긋나는 약간 그런 악의적인 시도가 보인다 하면 여기서 바로 폴트를 나게 해서 인클레이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클레이브의 SECS에 init 필드가 있는데요. 이 init 필드가 이제 만약에 true가 되면 그때부터 인클레이브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나 다음 몇몇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true를 해버리면 안 돼서 false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로딩인데요. 이제 인클레이브를 만들었으니까 그 내부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dd 명령어를 써서 인클레이브 코드와 데이터를 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 페이지 인포 구조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SECS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어드레스와 사이즈를 로드하는 걸 볼 수 있고, 아까 EL-range, 이게 가상 주소였습니다. 그 인클레이브의 가상 주소들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new EPC 페이지를 넣고, 아까 맨 밑에 말씀드렸던 권한 RWX나 페이지 타입 이런 것들 다 로드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ECS가 이미 다른 거에 의해서 초기화가 된 상태면 이런 General Protection Fault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할당된 EPC 페이지일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게 돼서 로딩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때부터 인클레이브 코드 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코드가 로딩이 끝난 뒤에 이 init 명령어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it 명령어가 끝나면 이 init 필드를 true로 설정을 해서 지금부터 인클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런치 인클레이브라고 이 init 명령어가 실행될 때 필요한 토큰을 이 런치 인클레이브에서 얻어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냥 런치 인클레이브에서 토큰을 얻어온다까지만 공부를 했고, 더 이상은 약간 제가 하는 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만 공부를 했고,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런치 인클레이브는 인텔에서 이 시스템이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하나의 인클레이브인데, 그 인클레이브에서 나오는 토큰을 이용해서 이 init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니셜라이즈가 끝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어다운은 이 remove 명령을 사용해서 할당을 해제하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이 PCM의 valid 필드를 0으로 할당해서 이제 다른 페이지가 또 나중에 할당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메저먼트라는 걸 공부해 볼 건데요. 네, 메저먼트는 뒤에서 배울 어테스테이션이나 실링에서 이제 내가 이걸 사용하는 인클레이브가 맞다, 아니면 뭐 다른 3자랑 그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SGX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신원을, 내가 이게 맞다라는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값을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클레이브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메저먼트 값을 이용해서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메저먼트 값은 뒤에서 살짝만 보겠지만 특정 정보들을 SHA-2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해시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사용해서 해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이라도 달라져도 해시 값은 상당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값이 메저먼트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메저먼트 값에는 크게 MR 인클레이브랑 MR 시그널이 있습니다. 네, 우선 MR 인클레이브를 보면 로컬 어테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메저먼트 값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드리면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개의 인클레이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인클레이브끼리도 서로의 인클레이브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범할 수는 없지만 이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로컬 어테스테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MR 인클레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우선 아까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셨듯이 이 create, 이 add, 이 extend, 그리고 이 init, 이 과정에서 다 메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시 값을 얻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저도 잘 이해를 못했고 굳이 그렇게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create랑 add, extend 과정을 다 해서 마지막 이 init 때 이 메저먼트 값을 최종화시켜서 이제 그 인클레이브에 대한 메저먼트 값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메저먼트 값이라 써놨는데,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은 이제 내부에 같은 플랫폼에 있는 인클레이브끼리가 아니라 이제 외부 다른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테스테이션인데, 이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RSA 키의 개수, 이 모듈러스라고 써 있었는데, 그리고 제품의 ID, C케어 버전의 넘버를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우선 이번 주는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대부분 영어라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테스테이션이랑 실링 부분을 정리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네, 그거가 다 끝나면 유튜브를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코드를 제작하고 약간 샘플 코드를 리뷰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발표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